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5%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조금 가려면 쉬지 말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는 말도 있죠.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소위 쉬는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요일에 만나는 대저택 라디오, 오늘은 니시다 마사키의 덜 지치고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쉬는 기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6개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기술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낮에 하고 싶은 걸 참는 횟수가 많을수록 밤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네, 최근에 도파민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디지털 기술로 채워지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독이 든 성배나 양날의 검처럼 이놈의 스마트폰을 놓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계속 쥐고 있자니 자괴감 들고 아이러니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까닭은 결국 스마트폰에 대한 적절한 온, 오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조언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요, 이 작은 기계 100% 스마트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독되면 일단 앉아서 일어나질 않잖아요. 눈은 계속 뻑뻑해지고 집중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산만해지는 이런 딸려오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단 수면 시간이라도 제대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연구를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낮에 하고 싶은 걸 참는 횟수가 많을수록 밤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발견한 겁니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진행했는데요. 평균 연령 35세인 성인 218명을 대상으로 낮 동안의 행동, 스트레스 지수,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낮 동안 해야 할 혹은 하고 싶은 행동을 미룰수록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할 일을 미룰수록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취침을 미룬다고 합니다. 취침 미루기는 전문 용어로 만들어졌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미루지만 마세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단은 미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보느라 취침 시간도 미뤄지고 역시 난 안 돼. 이러는 날들이 계속 쌓입니다. 네, 이런 잘못된 습관은요, 해소되지 않은 욕구로부터 나온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라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루 한 개라도 먼지 같은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했다는 안도감은요, 여러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낮 동안 최대한 내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나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마인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짜 매일 힘들게 만드는 자동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응적 사고를 가져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막 힘들 때, 특히 아침에도요, 머리에 자동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하기 싫다. 네, 이와 비슷하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4가지 이 자동사고의 오류를 범합니다. 양자택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 99% 성공해도 1% 실패하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했다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완벽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내가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완벽주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단 한 번조차 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자동 사고를 가리켜서 스키마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라고도 하죠. 저자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자동 부정적 사고를 애써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일단은 적응적 사고를 연습하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이 마른 여러분은 급하게 물을 찾습니다. 마침 저기 오전에 여러분이 마셨던 머그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선택지는 일단 이것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벌컥벌컥 마시려면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텐데 라는 자동사고를 일으키며 아쉽고 찜찜한 마음으로 일단 물을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일단 여기 물이 있네, 다행이다 라고 곧바로 막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이 적응적 사고를 연습하는 거죠. 일단 이 물을 마시고 그래도 계속 목마르면 잠깐 밖에 나가서 물을 더 사오지 뭐. 네, 한마디로 이 물의 양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일단 주어진 걸 파악하고 드라이하게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스키마, 즉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자신의 버릇을 알아챘다면 잠시 멈춰 그 사고를 살펴보라. 그 과정을 반복하며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부여하지 마시고요. 드라이하게, 평온하고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에너지 낭비를 막는 3분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3분까진 쉽지 않을 테니 1분 정리정돈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 필요한 걸 찾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뇌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지럽게 뒹굴고 있는 물건들이 눈에 띈다면 이것들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정리정돈 같은 작은 성취감은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개운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력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정말 많은 반응을 주셨어요. 청소만 싹 했을 뿐인데 정말 기분도 다르고 일상이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거, 이거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작은 성취, 먼지 같은 성공을 이끌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간단한 정리정돈을 하는 건요,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 요즘 우리가 주목하는 바로 그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는 거죠. 아침부터 유튜브 쇼츠로 도파민을 채우면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막 원망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낮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거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리정돈은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1, 2분만 시간을 내서 하면 좋아요. 저자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기 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다고 강조하고요. 이게 바로 작은 성취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과 중에서도 최대한 쫓기지 않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저자는 말해요. 답장 빠른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범인이죠. 이메일을 하루에 딱 3번만 열어볼 수 있도록 제한했더니 실험 참여자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도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한 없이 이메일을 확인하게 한 그룹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요. 네, 여러분의 일이 메일함, 빠른 답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제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자극에 빠르게 반응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은요,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즉답에 대한 강박은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능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죠. 능률이 떨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요. 그러니 여러분 업무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 스스로의 룰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업무의 특성상 무조건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게 중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업무의 성격이 이렇다면 룰을 좀 다르게 세워보는 거죠. A 요청을 처리하고 있을 때는 B의 요청까지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최소한 이렇게 스스로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빠르게 응답을 해주되 한 번에 하나씩만 하겠다. 이런 룰을 정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룰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기 신뢰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보다 덜 지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정해진 시간 집중을 했다면 앉았으면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5m 밖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들어서 진부하시죠. 일정 시간 앉아 있었으면 일어서고 몸을 움직여라. 그런데요, 여러분. 2021년 발표된 약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약 6만 명을 무려 8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교토부립의과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요.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5%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서서 일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와세다 대학교 스포츠과학 학술원 교수이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오카 코이치로 교수는 말합니다. 결국 앉아있든 서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에 따르면요. 굳이 몸을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도 앉은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저자는 2022년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자전거, 수영, 빨리 걷기 같이 격렬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대비해서 25%나 낮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5m 밖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분 정도마다 그냥 한 번씩 5m 밖을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계속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눈을 보호한다고 해요. 특히 미국 안과학회는 20-20-20 법칙으로 20분마다 20초씩 눈을 쉬게 해주기 위해 20피트, 그러니까 대략 5-6m 정도 떨어진 곳을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이 피로하면요, 몸 전체가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몸이 아플 겁니다. 눈이 피로한 거에서 시작해서요, 다른 증상, 두통, 신경통, 구토감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5m 밖을 보는 게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냥 방 안에 있는 식물에 시선을 주기만 해도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중에 아주 짧게 얕은 낮잠, 이게 진짜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건 저 역시 직장인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너무 힘든 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그냥 15분에서 30분 정도 짧은 선잠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거예요. 왜 짧은 선잠이 효과가 있냐면요, 오히려 선잠이 길어지면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깼을 때 각성도가 잘 안 올라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이 잘 안 깨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선잠, 즉 얕은 수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선잠은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하기만 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일과 시간까지 여러분을 훨씬 덜 힘들게 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6가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정사고에서 벗어나 적응적 사고를 연습하기, 간단한 1분 정리정돈 및 청소, 즉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집중력을 잃지 말기,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어서서 움직이기, 20분에 한 번씩 5m 밖을 보거나 식물에 눈길을 주기, 얕은 낮잠을 적극 활용하기.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고단했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컨디션으로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일과를 마치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 개라도 더 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을 칭찬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끝에 나를 칭찬하는 것. 여러분, 일을 마친 뒤에 마음이 느긋해지려면요, 소위 자기 효능감을 갖고 온 오프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낮 시간 동안 온 모드로 거침없이 달렸으니까 밤에는 오프 모드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1분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버트 반두라가 제창한 개념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달성 경험, 직접 자신의 성공을 체험하는 겁니다. 대리 경험, 타인의 성공을 대리 체험하거나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는 걸 의미하죠. 언어적 설득,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서적 환기, 컨디션을 조절하고 기분을 차분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달성과 대리 경험, 정서적 환기는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낮 시간 동안 충분히 채워 넣었죠. 부족한 건 언어적 설득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었던 하루라면 나에 대해 스스로 칭찬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직전 침대에서 등과 허리를 곧게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언어적 설득을 해주십시오. 아, 잘 해냈다. 내가 했지만 애썼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주는 거죠. 이건 속마음으로 해도 좋은데요. 소리내서 말하면 진짜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직접 꼭 해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하는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 동안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걸 딱 일주일만 해도 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해요. 열심히 한 일을, 하나라도 한 그 일을 스스로 소리내서 칭찬해 보십시오. 자기 효능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 온 오프를 내가 좀 컨트롤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스마트폰이 아닌 나에 대해 1분이라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을 미묘하게 줄이고 나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푹 자게 했을 때에 비해서 무려 711개의 유전자 활성이 왜곡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수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잠을 잘 자야 성공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은 먹는 것, 운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건강의 3대 기둥이라고 하죠. 이 정도로 중요한 이 잠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자가 한 명 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의대 정신의학 교수로 재직했었던 매튜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2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대답이 아니요 라면요, 여러분은 이 수면에 대한 경각심을 진짜로 가지셔야 합니다. 1. 지난주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가? 2. 굳이 카페인 없이 알람도 없이 맑은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언제인지 떠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답이 아니요 라고 한 분들에게 워커 박사가 강조하는 건 2가지입니다. 1. 하루에 못해도 7시간 이상 자라. 2. 잠을 미루지 마라. 평일에 덜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면 안 된다. 잠은 캐시백처럼 모아서 쓰는 게 아니다. 워커 박사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데요. 현재는 수면 외교관이라고 불리면서 보건 관련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 수면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간단하게 3가지의 치명적이에요. 암, 심장마비, 수명 단축. 저자는 말하죠.
예전에 내가 잠은 식단, 운동과 함께 건강의 3대 기둥이라고 말하곤 했다. 지금은 어조를 좀 바꾸겠다. 잠은 기둥 이상의 것이다. 다른 2개, 그러니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바치는 토대라고 말이다. 곧 설명하겠지만 잠이라는 토대를 빼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들면 식사와 운동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다. 네, 이 수면 부족은요, 정말 은밀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저자는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질 때처럼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과 틈새로 세포 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DNA까지 변형시킨다고 강조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좀 볼까요? 일단 수면 부족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2011년에 8개국에서 다양한 연령, 인종, 민족의 남녀 50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이 점점 더 짧아질수록 연구 시작 후 7에서 25년 사이에 심장동맥병을 유발하거나 그 병으로 사망할 위험을 45% 증가시켰어요. 저자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년에 다가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 몸이 약화되고 건강 회복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면 부족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하룻밤에 잠을 6시간 이내로 자는 45세 이상의 성인들은 7, 8시간 자는 성인들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200%나 더 높다. 중년에 잠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발견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나이가 되면 가정과 일 때문에 정반대로 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저 역시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수면은요, 정말 조금만 부족해도 그만큼 쉽게 온몸에 있는 정맥 안에 압력을 높여서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사람을 진짜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팩트 폭격을 날리는데요. 오늘날에는 고혈압이 너무 흔해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잊곤 한다. 올해 한 해만 고혈압으로 생긴 심장 기능 상실, 허혈 심장병, 뇌졸중, 콩팥 기능 이상으로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사실상 수면 부족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다. 네, 저자는 수면 부족이 심장 박동 증가를 유도하고 혈압을 높아지게 만들 뿐 아니라요, 긴장 상태에 빠진 혈관의 조직까지도 손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장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개 성장 호르몬은 거의 대부분 밤에 분비되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춥니다. 어차피 저는 성장기도 아니고 상관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요, 혈관의 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 내피를 보충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없으면 내피가 서서히 벗겨져 나가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면 부족으로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혈관의 터진 부위를 사실상 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온몸의 혈관들이 손상되고 약해지면 온몸의 동맥경화증, 즉 동맥에 물때가 끼는 일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이러면 혈관은 파열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보통 이럴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자는 진심으로 제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잠 1-2시간 덜 자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부디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네, 사실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혈관 질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눈에도 안 보이고요. 우리는 보통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안 보인다는 이유로 굉장히 잘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이제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불러오는 체중 증가와 당뇨. 네, 저자는 잠이 부족할수록 평소보다 더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저자의 말을 빌려올게요. 혈당이 특히 그렇다. 밤에 7, 8시간보다 더 적게 자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제2형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 또한 상당히 커진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500조예요. 500조. 비만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2조 달러가 넘어요. 결국 수면 부족은 건강, 삶의 질, 수명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당뇨와 비만. 이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잠을 적게 자면 체중이 늘어날 것이다. 허리 둘레를 늘리는 데에는 여러 힘이 공모를 한다. 이에 관한 또 다른 기념비적인 연구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은 4일 동안 밤마다 8시간 반을 자고 다시 4일 동안은 4시간 반만 잤다. 4시간 반만 자는 조건일 때 참가자들은 8시간 반씩 잤을 때보다 매일 300칼로리를 더 먹었다. 실험이 끝날 무렵에는 총 1000칼로리 이상을 더 먹었다. 사람들에게 10일 동안 대여섯 시간만 자도록 하면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1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한 달 내내 기적처럼 잠을 푹 잔다고 해도 여전히 1년에 7만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체중이 4.5에서 7kg씩 늘어나는 꼴이 된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재밌는 실험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그룹과 수면이 충분한 그룹을 뷔페에 데리고 가는 실험도 했는데요. 수면 부족인 참가자들이 더 기름지고 높은 열량의 식품을 먹었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한 실험군과 대비했을 때 2000칼로리를 더 먹고도 간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수면이 부족한 그룹과 충분한 그룹에게 각각 80장의 음식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진에는 딸기, 사과,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부터 아이스크림, 파스타, 도넛 같은 고열량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장 먹고 싶다고 말하는 음식을 진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MRI로 뇌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이 부족한 그룹이 고열량 음식 사진을 딱 봤을 때 사려 깊은 판단과 절제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이마 아피질 영역의 활동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신에 본능, 즉 욕구를 자극하는 더 원초적인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포착된 거죠. 잠이 부족해서 신중함이 떨어진 결과 음식 선택에도 차이를 보인 겁니다. 잠이 부족할 때 참가자들이 원했던 음식들을 모아보니까 잠을 충분히 잔 참가자들 대비 열량이 평균 6000칼로리 더 높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왠지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잠을 푹 못 잔 날일 겁니다. 잠을 푹 자면 쾌락 추구 욕구를 방출하는 뇌 영역과 이 욕구를 억제하는 좀 더 고등 영역의 뇌 사이에 의사소통이 훨씬 잘 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면요. 뇌 속 충동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과식은 물론이고요. 하루 동안 충동적으로 욱하는 것부터 온갖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잠을 더 적게 잘수록 자신이 에너지를 더 적게 지니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점점 더 꼼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건강, 다이어트, 남성분들의 경우 몸 만드는 것까지 다 연관이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과체중인 성인 남녀를 헬스장에 머물게 하면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하루 5시간 반만 자게 하고 다른 한쪽은 8시간 반을 자게 했고요. 일단 실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양쪽 집단의 체중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5시간 반만 잔 집단에서는요. 체중 감소의 70% 이상이 지방 외 체중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근손실인 거죠. 반면에 8시간 반을 잔 집단에서는요. 체중 감소의 50% 이상이 지방에서 이루어졌고요. 네, 우리 몸은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지방을 내놓기를 엄청나게 꺼린다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뽀얀 모습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두 번째 뇌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면과 장 건강이 관련이 있다? 그런데 있습니다. 잠을 푹 자면요. 뇌뿐만 아니라 장까지 행복해진다는 연구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장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뇌라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잠을 잘 못 자면 위장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잘 자면 위장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그리고 독감 예방 등을 위해 우리가 맞는 온갖 종류의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암과 최대한 멀어지려면 제발 잠을 자야 한다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고요. 특히 저자는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암을 증폭하고 퍼뜨리는 주범이 수면 부족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잠을 덜 잤을 때, 잘 잤을 때 암세포의 성장 속도, 즉 암세포가 커지는 그 속도 차이가 200% 가까이 난다는 실험은 꽤나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고 못 자고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요. 영국 서리수면연구센터에서 건강한 남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6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양상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수면을 미묘하게 줄이고 나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8시간 이상 푹 자게 했을 때에 비해서 무려 711개의 유전자 활성이 왜곡된 겁니다. 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잠을 푹 자는 날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잠을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날 더 적은 시간 동안 초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저 역시 아무리 바빠도 자야 할 시간은 꼭 채우려고 하는데요. 잠을 줄이면 당장은 시간이 확보되는 것 같지만 깨어있는 시간 동안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져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시간은 10시, 11시 점점 흘러가는데 일이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경험 말이죠. 오히려 아침에 막 출근해서 1시간 동안 하는 게 야근할 때 서너 시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량을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놈의 스마트폰, 우리의 필수품이자 악당이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수록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잠을 몰아서 잔다. 2002년에 발표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잠이 독감 백신이 작용하는 정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혀낸 건데요. 한 그룹은 덜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7시간 이상 자게 했어요. 6일이 지난 뒤에 모두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잠을 푹 잔 그룹은 강한 항체 반응을 보였어요. 면역계가 튼튼하게 작동한 겁니다. 반면에 잠이 부족한 집단은요,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별로였다는 거죠. 면역 반응이 잠을 푹 잔 그룹 대비해서 50%에도 못 미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고 면역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수면 부족을 겪은 이 그룹이 2주, 더 나아가 3주 동안 회복 수면 시간을 가졌어도 온전한 면역 반응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자는 말해요. 실제로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 수면을 조금 줄이기만 했을 때에도 무려 1년 뒤까지 참가자들에게서 특정한 면역세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수면 부족은 기억에 미치는 효과처럼 일단 어느 시점에 수면의 혜택을 놓치면 이른 잠을 아무리 보충하려 해도 그 혜택을 되찾을 수 없다. 피해는 이미 일어났고 그 피해 중 일부는 1년 뒤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좀 무섭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경각심은 충분히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하니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낮 시간에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 당장 일어서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최대한 20분마다 서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십시오. 땀이 날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심장 박동수를 높일 수 있는 움직임이 하루 동안 적어도 한 번 있어야 한다고 해요. 다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한 뒤에는 1-2시간 정도는 체온이 높게 유지되거든요. 운동으로 대사율이 증가해서 심부 온도가 잠들기 딱 좋을 만큼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침실 전등을 끄기 전 2-3시간 전에 운동은 끝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뭘 먹느냐? 이틀 동안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은 식사를 하면요, 정반대로 식사를 했을 때보다 깊은 수면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에 얕게 자는 렘수면, 즉 꿈의 비율이 늘어나고요. 숙면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겠죠. 네,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가 뿌듯해야 돼요. 그게 쌓여야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뿌듯했고, 그 다음엔 이제 일주일에 2, 3일 뿌듯하게 보내고, 그러다 나중엔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뿌듯하게 보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뿌듯한 1년, 뿌듯한 결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인생, 원하던 삶,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엔 두 개의 기둥,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기둥을 받치는 토대, 근원이 되는 잘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깨어있는 3분의 2를 부단하게 이끌어가는 오늘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대저택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선물로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단 5분 만에 2,000명 이상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 한 해 가장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2023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